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분은 문재인이 만들고 난 세상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다음번 2017년 대선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비하고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강령 부분을 보겠습니다. 2011년 말에 이제 민주당 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첫 단락부터 2008년도 촛불 민심을 계승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종북 세력이 주도한 불법 촛불 폭동 시위를 계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또 강령에서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계승한다고 해놓고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계승한다는 말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을 보면은 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렸고 대신에 경제 민주화로 대체해놨습니다. 강령에서 남북관계 부분 보면은 반헌법적인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서선을 계승한다고 해놨습니다. 이런 강령만 봐도 지금의 현재 민주당이 종북화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반헌법적이고 종북 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단가입니다. 이 민주당 단가는 저희 조갑제닷컴에서 확인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다른 언론에서는 이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단가 작사 작곡자는 전부 과거의 공안사건 연루자들입니다. 간첩사건 연루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단가를 작사를 했는데 이 이철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북한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했었습니다. 당시 비밀리에 북한 노동당 입당식을 하면서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라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단가 작곡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윤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 주제가였던 헌법 제1조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운동권 시절에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92년도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에 애국동맹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좌익 활동으로 국법법 위반으로 4번에 걸쳐서 이제 구속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김일성주의자들이 만든 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민주당 이념이 지금 통합진보당보다 더 종북적이면 종북적이지 덜 종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보면은 국보법 위반자, 집10조 위반자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전과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중에 44명이 전과자인데 가만히 보면은 국보법 위반자가 20명이고 집10법 위반자가 이것도 20명입니다. 국보법, 집10법 둘 다 위반한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반공법 위반자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통역당 사건에 연루됐던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고 또 한 명은 난민전 사건이라는 70년대 최대 공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이하경 의원입니다. 이 이하경 의원이 이번에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의 이념적 성향을 보기 전에 먼저 북한의 연방제 적화 통일 방안의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맨 윗부분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1국가, 1체제, 그리고 한 개의 정부가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입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아서 1국가, 2제도, 정부가 2개의 정부입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공산주의 합법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를 전제 조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은 통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한반도 공산화 전략입니다. 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공산활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서 종북 세력이 그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씨의 문제 발언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본인의 저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국보법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거는 북한 연방제의 전제 조건인 첫 번째 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씨는 북한의 연방제 전제 조건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015년도에 한미연합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체됩니다. 이것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주한미군 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정전체제 평화체제 전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정전체제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씨는 그동안 언론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높은 단계 연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단계 연방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산화입니다. 문재인 씨가 그동안 언론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그 김정일이 1991년도에 내놓은 안입니다. 기존의 연방제 전제 조건이었던 주한미군 철수, 국폭 철폐, 그리고 공산주의 합법화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북한의 대남 전략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군 철수 문제가 나와서 주한미군 철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국보법이 철폐되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활동은 합법화가 됩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 공산화가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를 올해 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의 기본이 되는 이런 자세한 문제들은 시간이 없으셔서 말을 못 하셨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